국민 주식 네이버 있죠. 국민 주식이란 말은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뜻입니다. 이 네이버 지금 주가가 좀 반등 중에 있는데요. 팔아야 될까요? 어떨까?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 주식이라는 말이 생겼을 때 사건 당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엄청 오를 때 사람들이 나도 한번 사볼까? 다른 사람들도 사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심리로 많이 샀어요. 하지만 주가 떨어지고 나면 그 결과도 본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죠.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집단 행동을 하는 이런 원숭이가 아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바나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를 투자하시기 전에 네이버 대충 아시고 투자하셨겠죠.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단지 검색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셨으면 자기 자산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이버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봅시다. 네이버는 검색 말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멤버십 이런 것도 돈 혜택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죠. 매출 비중은 서치 플랫폼 37%, 커머스는 27% 정도 됩니다. 그 위에 핀테크, 컨텐츠 다양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시설 투자로서는 데이터 센터, 업무 공간 확보로 건물과 서버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투자했죠? 이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언제 주가가 반등하나 이겁니다. 그 반등을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이거 투자하시면서 이거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매출 비중,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등등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각 분야가 얼마나 상승했나,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서치 플랫폼이 작년 대비 14.7% 매출액이 늘었다. 요즘에 AI 검색이니 뭐니 유튜브 검색이니 이런 말을 해도 네이버의 서치 플랫폼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머스 분야에서도 17.4%, 핀테크도 12%, 클라우드도 41%나 늘었습니다. 전 매출이 골고루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분기 실적을 보는 이유는 1년 실적, 그 총합을 미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즉 중요한 거는 1년 실적이다 이겁니다. 1년 실적 이 회사 어떻게 됐냐, 23년 대비 24년 매출액은 총 11% 늘고요. 서치 플랫폼 10%, 커머스, 핀테크 다 늘었습니다. 클라우드도 많이 늘었네요. 즉 이것만 보면 이 회사는 성장 중에 있다. 매출액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중요한데 네이버는 영업이익 작년 대비 33%나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89%나 성장했어요. 영업이익은 특히 8분기 연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세부 매출액 증감 상황 봅시다. 이거는 네이버 홈페이지 가면 IR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죠. 꼭 투자하신 기업에 이런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치 플랫폼 분야에서는 외부 매체 확장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다. 디스플레이는 스포츠, 연예, 블로그 등등 도입해서 마케팅 고도화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0% 성장했다. 광고 효율, 외부 매체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서 성장할 계획이다. 서치 플랫폼은 매출 비중이 37%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다음은 커머스 분야, 매출 비중 27%.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7% 늘고요. 23년 대비는 14.8%. 커머스 분야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10월 플러스토어 출시로 매출 증가에 기여했고요. 커머스 광고는 개인화 광고 확대, 소재 최적화, 확장 매칭 이런 것들을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화했다. 네이버 멤버십 저는 아직 가입 안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면 공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하던 사람도 네이버에 관심을 가지죠. 이게 바로 기업의 변화의 시작 같습니다. 다음은 14% 매출 비중 가지고 있는 핀테크. 핀테크 4분기 실적은 12% 늘고 전년 총합 대비는 11% 상승했다. 컨텐츠는 17%인데 작년 대비 올해는 3.7%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자, 네이버 하면 생각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이 부분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스노우란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 스노우는 뭐냐? AR 카메라라고 합니다. 요 오래전 뉴스인데요. 스노우 논란, 네이버가 중소기업 앱을 뺏겼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스노우 서비스는 이런 걸 말한다. 다음 클라우드, 이 부분이 작년 대비 26%나 성장했습니다. B2B 쪽으로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용과 손익, 영업비용이 7% 정도 늘었습니다. 개발 운영비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여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인프라비는 감가상각비 증가, 기업이 성장할수록 인프라 비용도 많이 들겠죠.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 분야가 비용으로 나오겠죠. 이 그래프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네이버의 매출액을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2012년부터 네이버는 매출액이 연평균 16%씩 24년까지 늘었습니다. 꾸준히 성장이 유지되고 있죠. 영업이익 또한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매년 11%씩 증가 중에 있습니다. 여기 특이할 만한 점이 있죠. 2021년 순이익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딱 봐도 뭔가 왜곡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2021년 이렇게 순이익이 급등한 이유는 21년 1분기 네이버 라인 일본 야후 합병으로 일회성으로 순이익이 생겼죠. 그것 때문이라서 이거는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네이버 주가가 급등하는 계기가 됐죠. 그럼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은 어떤가? 영업이익률은 2012년 최고 찍고 그 다음부터 조금 스테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5%에서 20% 사이 유지되고 있죠. 자, 주식 투자의 명제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네이버 성장하고 있었을까요? 그 성장이란 무엇인가? 바로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입니다. 네이버 매출액이 201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6%씩 늘었다 했죠. 성장하고 있네요.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에 투자했을 때가 요때가 많았죠. 한창 주가 오를 때요. 지금 손실 중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회사에 대한 궁금증,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언제 본전 오나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팔아서 다른 데 올라가는 거 많으니까 기회비용으로 쓸까 아까운 생각도 들 겁니다. 자,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보유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다르게 그 질문을 해석하면요, 지금 이 회사를 매수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만 지금 이 회사 투자 관점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신규로 매수하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가령 압도적으로 시장 지위가 높은 우리나라 1등 글로벌 탑5 국내 보안업체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회사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훨씬 네이버보다 시장 지위가 높은 회사지요. 신규로 사실 분들은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튼 지금 네이버가 투자 가치가 있나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싼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현재도 싼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PER인데요. 이게 낮을수록 싼 거죠. 이 회사의 PER은 2012년쯤 20배 정도 됐다가 52배까지 올라간 전적 있죠. 근데 지금 PER은 17배밖에 안 된다. 2021년 왜곡된 순이익 나오는 바람에 3.8배 이렇게 나왔는데요. 역사적인 추이를 보면 현재는 주가가 가장 싼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점에 있다. 주가란 거는 이때가 비쌀 때고 있고 이때가 쌀 때도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가 비쌀 때도 있죠. 그 기준은 이익이 돼야 됩니다. 즉 네이버의 주가 지금 이익 대비 싼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편안하게 더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투자하기에는 더 좋은 회사가 많다는 걸 꼭 유념하십시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만 하고 열만 받는 사람. 네이버 주가 오른다고 따라갔다가 손실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걸 보고 열만 받는 사람도 있고요. 경험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두 번째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주가 오를 때 여러분들 사건 당시 왜 이 회사를 샀습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였겠죠. 왜냐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주가 떨어진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는 본전만 주라, 괜히 샀다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즉 이것만 보면 사람들은 주식 가격을 엄청 신경 씁니다. 주식을 성공하려면 주식 가격보다는 그 회사의 가치를 보셔야죠. 가치란 거는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나 이런 걸 보시란 말입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둘 다 국민 주식이죠. 둘의 공통점은 주가 상승 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쩌시겠습니까? 오른 거 다시는 안 살 겁니까? 아니면 주식을 이제 그만둘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싼 주식을 사실 겁니까? 답은 당연히 싼 주식을 산다 이겁니다. 하지만 싼 걸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싸다는 거는 아무도 관심 없고요. 재미도 없습니다. 주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돈 버는 방법이라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해당 종목의 미래 실적이 좋아질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을 분산해서 사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의 투자 방법이죠. 자, 주식이 오를 거다 이 막연함 소설 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니까 오른다 이거 논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1등이니까 오른다. 우리나라 1등인데 망해가면 정부가 도와줄 거다. 이 모든 게 무논리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년에 누가 그 회사의 매출을 올려줄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투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어렵게 보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성공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시면 여러분들도 주식이 편안하고 자산도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네이버 투자로 우리들이 얻은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노린 종목에 투자하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오른 주식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돈 잘 벌지만 소외된 기업에 투자하시고 시간을 줘보세요. 오늘의 결론은 네이버 지금 수익 대비 엄청 싼 가격이 있으니까 손절하실 필요 없고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항상 교훈을 얻으시고 성공하는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